8시 56분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선반영이 맞나 봅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만에 미증시 분위기는 어수선했지만 우리 증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그렇습니다. 플러스권 흐름으로 한 0.6% 정도 현재 나스닥이 오늘 밤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우리 증시는 이 기대를 조금 더 인식하는 모습으로 동시효과 구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고를 대비로는 0.34%의 반등, 9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2614.81포인트. 하루 만에 다시금 반등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낙폭이 워낙에 좀 깊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씻어내기에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겠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추가 하락 아니고요. 0.21% 정도 상승하면서 866.90포인트 상승으로 다시금 또 돌려놓으면서 반등 움직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은 아직은 한 절반 정도씩 구성됩니다. 지수도 강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개별 종목군, 테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눈길을 끄는 이런 종목 키워드들 재지 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또 인플레와 관련해서 계속된 순환매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닭고기 관련된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가 밀이었다가 에너지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국제 펄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썼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이퍼 코리아, 무림 페이퍼, 무림 SP, 신풍재지, 재지자 붙는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또 이런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 하면은 음식료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장에서 음식료 쪽은 대한제당이라든지 이 CJ 제일제당 쪽에 강한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7% 정도 이 종목이 사실은 좀 무겁게 움직이는데요. 허수가 일단 반영이 된다 봐요. 좀 전에 7%였는데 지금은 2% 정도로 제한된 상승 탄력. 일단은 그래도 상승분이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커도 한 6% 정도 플러스권이어서 이 음식료 쪽에서 몇몇 종목군들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제당이 오늘 갭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제당이 16% 정도 오르면서 오늘은 설탕 쪽일까요? 당 쪽 하는 업체들이 비교적 강하게 움직임 출발 앞두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또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최근 들어서는 SP 시스템즈 이 종목이 로봇 대장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앞서서는 휴림 로봇이 있다면 로봇 테마주 내에서도 색깔이 조금 바뀌는 모습인데요. SP 시스템즈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10% 정도 더 오를 것 같고요. 현재는 15,3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종목의 52주 신고가가 15,500원입니다. 오늘 신고가 돌파 시도 나올 만한 자리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로보티즈 이쪽으로도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나은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늘 노터스, HLB 그룹에 합류하고 나서 이 무중 발표하고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또 근래 들어서는 가파르게 꺾였는데 오늘장 HLB 그룹주들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굵직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대체로 소강 국면인 상황 속에서 앞서서 이광무 전문가 오늘 수소 키워드 가져오셨잖아요. 수소 산업 동맹 공식 출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또 이벤트들 함께 좀 체크하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양쪽 지수 과연 동시효과처럼 빨간불이 들어올지 뚜껑이 열렸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동시호가 때보다 탄력은 더 좋습니다. 딱 미국 야간 선물 오르는 것만큼 딱 그 폭만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55%의 상승입니다. 출발은 0.6% 정도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는 2618.9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그래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낙폭의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평선 가운데서 5일 이평선 부근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870선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0.52% 반등, 869.58포인트, 870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요즘 수급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다시 또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원달러 환율이 꺾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급적인 회복이 요원한 상황인데요. 거래소 오늘도 비슷합니다. 외국인 여전히 좀 팔고 있는데 현선물 나란히 외국인들 팔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가장 큰 특징 되겠습니다. 거래소 외국인 33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27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700억의 매수 우위를 70억입니다. 70억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긴 사는데 금융투자 쪽 자금이 아니고요.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던데 그래서 기관의 매수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넘어와 보시면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상황, 그리고 기관이 관망세입니다. 외국인 매도 100억, 개인이 107억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소폭의 매수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 눈에 띄는 게 오늘 출발 상황이 개인, 외국인, 기관까지 모두 다 팝니다. 그러면 누가 사냐? 기타 법인 쪽에서만 사면서 평소의 출발과는 조금은 다른 선물 시장 수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시간 지나면서 좀 바뀔 테니까 선물 또 특이 동향 나오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매수 우위지만 비차익 거래 물량이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 우위입니다. 비차익 거래 중심 160억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상으로도 상승이 조금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강한 섹터부터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섹터 종이목재입니다. 동시호가 부감부터, 그리고 사실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쪽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바로 또 정규 거래에서도 반영이 되네요. 업종지수가 자그마치 4.55%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오늘장 원톱의 업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품, 이쪽도 동시효과 구간에서 답이 나왔던 섹터인데 음식료품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섬유의복하고요. 기계섹터, 화학하고 은행, 철강금속 순인데 간밤 미증시에서도 의식주들, 필수 소비재 쪽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켈로그라든지 이런 섹터가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오늘 음식료품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의복에 해당되는 섬유의복도 플러스권 흐름이네요. 하락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약한 쪽이 운수, 창고. 그런데 낙폭이 깊지 않습니다. 반등에 동참하지 못하는 정도지 그렇다고 깊게 빠지는, 걱정해야 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수가 오르는 폭 대비로 오늘 상승 섹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인데요. 골고루 오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도 오르는 종목이 약간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급등도 없습니다. 톱10 가운데서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LNF가 2% 정도 하락합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LNF가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사주 처분 소식이 나왔네요. 100만 주 자사주 처분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처분 목적이 보통은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는데 이 회사는 해외 투자 자금 및 시설 운영 자금 조달 때문에 자사주 판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LNF 주가가 3% 정도 밀리고 있다는 점 특이 동향으로 나타납니다. 나머지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2%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탄력이 좀 좋은 편인데 그 역시도 약간은 좀 장 초반이라 변동성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일단 출발에서는 좀 기분 좋게 끄는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이 1,355개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강훈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가 오후장에 나왔던 뉴스들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의 투자를 준비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우선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상승 출발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가 장 초반에 4%대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MS 오토텍이 오늘 장 초반에 4% 가까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앞으로 이제 이 국내외 시장 투자를 넓힌다라는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이야기로 해서 동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국내외 자동차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방한 시기에 맞춰서 이 미국 현지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공식 발표와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발표를 내놓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앞으로 이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신사업 관련된 종목들은 좀 우리가 나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또 삼성 SDI와 같은 이 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공장을 증설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같이 함께 진출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또 현대차와 함께 진출을 하게 되는 부품사들, 이와 같은 기업들로 해서 좀 나열할 필요가 있다. 내용들은 제가 사실은 이 광기 강풍 시간에 자료 화면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오늘 장 초반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오전에 이제 아까 이제 체크포인트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의 투자만 말씀드렸는데 한화하고 롯데에서도 37조의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방산 섹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그룹에서 좀 방산 섹터에 대한 방산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늘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그러나 이제 뭐 하나그룹 계열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그 나머지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이 더 강한 모습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LIG 넥슨은 1%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보합권이고요. 세트레가이가 조금 강한데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를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한 만큼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아이러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그룹 계열보다는 다른 쪽에서의 상승이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방산 섹터 좀 계속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사이좋게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이 투자 소식에 관련된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 이강훈 전문가님이요? 네, 장 초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무림페이퍼부터 해서 재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현재 상위권에서는 무림페이퍼, 그리고 무림 SP, 그리고 무림 신풍재지, 페이퍼코리아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연출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와서 이 펄프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추이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펄프 관련돼서 종이값에 대한 이 인상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좀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다라면은, 곧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은 선거철 때 또 일시적으로 반짝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재지 관련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펄프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가 더해지면서 좀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재지 종목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지주.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오랜만에 좀 기판 쪽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기판 쪽의 움직임이 종목별로 좀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리아 서킷은 한 1.7% 상승하고 있고요. 심택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대덕전자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 이스페스타시스도 뭐 기판 쪽으로 같이 넣을 수 있는데, MLB 쪽 같이 넣을 수 있는데, 이쪽이 오늘 4%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한 지금 뉴스플로우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좀 이쪽에 뭐 계속 좀 기판 쪽은 뭐 이광무 전문가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수요도 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DDR5 그쪽의 수요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저가 매수 가담하고 뭐 계속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뭐 계속적으로 좀 한번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판 쪽 봤습니다. 다음 이광우 전문가님.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닭고기, 육개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서는 마니커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급등, 갭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상단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육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육개 수입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금지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공급에 대한 리스크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복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리스크를 갖다가 풀리더라도 복날을 앞둔 계절적인 시즌 때문에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추이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급등할 때 추격하기보다는 종가를 보고 다시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또 갭상승이 이렇게 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니커, 할인, 마니커 FNG, 정다운까지 해서 움직임이 또 같이 동반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장주 역할하는 거는 마니커라고 보여지고요. 할인 이 두 종목을 좀 주축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장 초반에 이미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포지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뜰 때 추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가를 보고 다시 또 추세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일단 장 초반에 움직이는 변동에 대해서는 좀 보시고 오후장 후반에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닭고기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봐주셨고요. 그리고 최원수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게임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주가 지금 P2E 게임을 정부에서 좀 허가를 할 것 같은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위메이드 맥스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컴투스 그동안에 굉장히 이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한 2.7% 이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역시 2.2%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P2E 게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다른 데서는 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윤석열 이번에 신정부에서는 이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주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지금 낙폭 과대인데, 된다는 소식이 결국엔 전해지면 주가 상승 트리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그런 뉴스 나오면 팔아도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지금쯤 사봐도 좋겠다 이렇게 또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특징적인 대형주 중에서요. LG 이노텍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다른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있었지만은 LG 이노텍이 21선을 넘어선 모습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과정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은 40만원 선에 대한 위치까지도 매물 소화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봤을 때, 자와전자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크게 동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와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 바텍이라든지, 폴더블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 개별적인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점쳐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 기대해 본다라면은 이 애플의 신제품 효과를 좀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 차량용 전장화에 대해서 가장 큰 탑픽 종목으로는 저는 LG 이노텍을 꼭 이야기 들어봤는데, 여전히 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대형주, 특히나 IT 섹터에서 가뿐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주목해 주셨어요. 10분 알차게 써봤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또 삼성그룹의 투자 소식과 관련돼서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살펴봤고요. 뭐 방산 섹터라든지 IT 쪽에서는 기판 쪽, 그리고 또 대형주 가운데서 LG에너텍 점검했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주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짧게 테마주로는 제지와 닭고기 등 다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역시나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오늘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상승 좀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양시장 나란히 하락으로 돌아서 있고 선물 쪽도 약간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는 않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금 지루한 줄다리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승 출발 1,3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하락이 1,3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락 종목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키워드로는 뭐 제지가 역시나 가장 강하고요. 인플레 쪽이네요. 제지 쪽. 그리고 닭고기 수출 중단한다 그러더니 이번엔 설탕도 지금 수출 중단, 인도 쪽에서 얘기 나오면서 확실히 설탕 쪽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 쪽에서는 1층 그룹주들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하락 특징주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양시장 합해서 오늘 일진머티리얼즈가 가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뉴스가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 서울경제에서 보도 나왔고요. 조회 공시 요구 들어갔고 회사 측에서도 지분 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어제 약보합권 정도였거든요. 1% 미만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인수 받아가는 쪽이 지금 롯데가 될까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뭐 SK그룹도 LG, 뭐 포스코 이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보도인데 주가가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도 무섭게 밑으로 내리거든요. 일진머티리얼즈 15% 급락하고 있고요. 그룹주 내에서는 일진디스플레이가 이 2대 주주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지분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지 장 초반에 동반에서 좀 밀리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충분한 이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진머티리얼즈가 일진그룹 안에서 가장 좀 알짜 회사가 아닌가, 이런 회사를 왜 팔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유럽 시장이라든지 주요 지역의 공장 증설에 대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의심이 되는 거겠죠. 왜 팔까? 그래서 아마도 투자자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크게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또 나온다라면은 큰 리스크가 되겠지만은 그런 추이가 아니라 일진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정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확장력이 상당히 높게 진행되는 이 기업이 매각이 나온다? 저는 오히려 이런 추이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일진머티리얼즈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후발주자에게 조금씩 점유율이 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SKC라든지 뭐 그 밖에 주요 그룹, 이 대형 그룹사에서의 동박 사업에 대한 진출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충분한 이 외팔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일을 좀 두고 만약에 그런 의문들이 큰 루머 없이 지나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번 매각이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일단은 의문이 조금 더 제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아무리 반가워도요, 오늘은 좀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이 기업, 이 사측의 내용들을 좀 더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팔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피크아웃인가? 이렇게 또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이차전지 소재주도 별로 안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4% 정도 밀리고요. 또 때마침 LNF가 자사주를 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악재가 되면서 LNF 4% 정도 밀리고 코스모 신소재나 뭐 솔루스 첨단 소재, SKC, 뭐 동화기업,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박할 것 없이 대체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는 이쪽 LG항, 나인테크, 나라 M&D 그리고 장비 쪽에 PNT 정도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2차전지주들 어떻게 보세요?
오늘 2차 전지주들 뭐 전부 다 하락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동화기업, 첨보, LNF,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뭐 전부 하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진머티리얼즈가 조금 그쪽에 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SKC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동박, 양극재, 뭐 전해질 뭐 전부 다 하락인데, 뭐 지금 뭐 특별한 뉴스는 어떻게 본다면 LNF하고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밖에는 없는데, 같이 이제 업종 자체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지금 사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오늘 조금 같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 시점은 좀 늦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뭐 시장, 코스닥, 코스피, 좀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좀 늦춰야 된다. 지금 뭐 단기적인 이슈로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금방 또 돌아설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 같이 찾아나가는 거 보고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설탕 보겠습니다. 어제 닭고기가 있었다면은 오늘은 설탕이 있는데요. 물론 뭐 닭고기도 오늘 시세 강하기는 한데 패턴과 뉴스가 비슷합니다. 인도에서 앞서서 밀 수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했었잖아요. 설탕 수출도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쪽에 생각보다 상장주들이 많습니다. 대한제당이 지금 대표적이고요. 17% 정도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락입니다. 보락도 7% 정도 급등하는데 왜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설탕 때문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삼양사도 있고요. 삼양사 현재 주가도 한 2% 정도 플러스권. 그런데 변동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제당 대표적이죠. 또 제일제당도 오늘 장에서 장중에는 2.5% 정도까지 오르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인양행도 있습니다. 경인양행 5% 정도의 상승 탄력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장 초반에 13% 급등하면서 신고가도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설탕도 이렇게 짧게 상승하다가 말지, 워낙에 이런 패턴이 요즘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광훈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이슈도 있지만은 인도부터 해서 주요 국가의 날씨 문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 기후가 좀 크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는 여느 시즌보다 강한 가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올해 가을 때는 대규모의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거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수출 금지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난에 대한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한제당이 가장 큰 높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찌감치 이 인도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변동성이 이미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기점으로 해서 종목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갈 수도 있다. 가능성도 함께 엿보고 계시군요. 다음은 제지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인플레, 물가 오르면서 이쪽으로도 제지, 국제 펄프 가격 역대 최고치 뉴스에 오늘장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오늘 뭐 신풍제지를 비롯해서 뭐 전부 다 이제 제지주들 강세인데, 저는 제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원재료 가격 인상 때문에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가 인상이 좀 따라줘야지 좀 주가의 움직임이 같이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판가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단기적인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좀 팔아야 될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지주들 중에서 신풍제지, 뭐 다른 제지주들 괜찮은데, 백판지 쪽에 한솔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쪽 흐름과는 좀 별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한 7%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차라리 나머지 제지주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한솔제지 쪽은 조금 제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부품주들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해도 선뜻 손이 좀 잘 안 가실 텐데, 에코캡이 지금 양시장을 합해서 가장 탄력적입니다. 24%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오르는 자동차 종목군들, 지금 MS 오토텍도 한 6%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세동입니다. 세동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이고 크게 주목 못 받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상승률 상위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이거무 전문가님. 일단 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포인트를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어제 이 현대자동차가 국내외로 해서 투자 규모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캐파도 늘리겠고, 그 전동화에 대한 작업도 준비하겠다.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로 본다면은 국내에서 63조 원, 그리고 국외에서는 13조 원, 이와 같은 좀 대규모의 투자를 준비를 발표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같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우선 아침에서는 에코캡이 가장 큰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덕양산업, 현대공업, 아진산업,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동반해주고 있습니다. 현대공업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일단 에코캡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단기 상승각이 상당히 큽니다. 이달 안에서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왔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큰 차트에서는 지난 연중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까지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 그러니까 오버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현재 위치는 이제는 차익실을 좀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에코캡보다는 다른 다음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뭐 구형테크라든지 MS 오토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의 탑픽 종목으로 좀 또 손꼽을 수 있는 종목이 한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 주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는데,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MS 오토텍이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 새롭게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 상승 추세를 좀 빨리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구형테크나 다른 종목들, 에코캡이나 이들 종목들보다는 높이가 다르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본다라면은 이처럼 바닥권에서 좀 큰 탄력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래는 이 애플 쪽에서 헤드셋, 증강현실을 위한 헤드셋 이사회에서 공개했다. 그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또 관련 종목군 주목받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맥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깊게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노데비라든지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종목이 시장이 흔들려도 오히려 양봉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뻗어 나갑니다. 이노뎁은 지금 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메타버스도 돌아가면서 들썩이네요. 어떠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자이언트 스텝도 한 2% 정도 상승, 위즈익 스튜디오도 2% 상승하고 있는데, 뭐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결국 뭐 그런 기기들이 나오면은 이런 콘텐츠 쪽보다는 오히려 뭐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 이쪽이 더 앞으로는 그럼 나은 게 아닌가, 하드웨어 쪽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세스 오늘 한 2.6%, 7% 상승하고 있어서 움직임 괜찮고요. 선익 시스템도 1.3%. 코세스는 실적 잘 나옵니다. 뭐 영업이익률도 한 12, 3% 정도 되고, 실적은 뭐 꾸준히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고려반도체였는데. 역시 삼성전자 납품 레코드 이력을 좀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차트 움직임, 차트 모습도 좀 괜찮아 보여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밑에 이 10,000원 선 라인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네. 빠져도 한 9,000원 후반.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만 수소 점검할게요. 오늘 키워드로 주셔서요. 유니크도 그렇고 SPUL셀도 현재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서 오늘 수소 이제 슬슬 탄력 받나 주목받나 싶습니다. 이거무 전문가님, 오늘 또 반응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시장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 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SFuel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일찍이 이 유럽에 있는 주요 이 수소 에너지 사업하고 같이 좀 협력사로 좀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두산퓨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을 국내외적으로 이제 많이 접근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두산퓨얼셀도 오늘 현재 1% 안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S퓨얼셀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포인트 잡았는데 S퓨얼셀의 움직임이 같이 동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소개드렸던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스타트는 상당히 높았지만은 지금은 큰 움직임은 아직은 아니고요. 유니크와 같은 종목들도 좀 변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